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지금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유부남을 사귀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유부남의 애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남편의 처녀 애인을 만나게 된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남편 이름난 회사 다닙니다. 거기서도 꽤 높은 자리죠. 남들보다 훨씬 빨리 승진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 집안 대소사, 워킹맘에 제 친구가 다 했는데 승진도 못하면 어쩝니까? 근데 월급이 정말 짭니다. 오래된 회사여서 유명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경영난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곳입니다. 이 친구도 학생들 가회에서 그 남편 그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월급으로 생활이 안 돼서 아직도 과외하고 있습니다. 능력자죠. 결혼 후부터 이날 이때까지 남편 수입보다 2배 이상 벌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 친구는 어느 날 남편과 바람난 그 회사 24살짜리 여직원을 만나러 나가게 됐어요. 그 아가씨 유명한 회사 취직했으니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겠죠. 나이 마음먹은 아줌마, 남편 잃지 않겠다고 구질구질하게 자기 만나러 나온 아줌마. 무서웠겠죠. 따박따박 아줌마라고 부르며 사랑 운운하면서 정말 싸가지 없게 굴더랍니다. 제 친구가 지금 둘이 헤어지라고 나온 거 아니다. 이 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나왔다. 그리고 둘이 결혼할 거냐고 물었답니다. 결혼하겠다면 내가 비켜주겠다. 나도 여기 이 자리에 더 있기 싫다. 애들 팽개치고 등골 빼서 거해했더니 내 돈으로 니네 둘이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이제 이 자리 털고 일어날 테니 내가 내 자리에 와서 앉아라. 그 똥치운 막대기보다 더 쓸모없는 그놈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그렇게 좋으면 너 가져라. 근데 나도 인수인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는 조용히 펜 꺼내서 적었답니다. 아이들 학원비, 보험료, 월세, 대출받은 융자 할부금, 차 할부금, 식비, 그 외 생활비, 시댁 용돈, 시부모 보험료와 공과금, 시동생 학자금 대출 남은 거, 키우고 있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 그거 다 적어서 통계 내주고 남편 월급 적어주고 차액 적어주고 아가씨 월급으로 차액 충당이 안 될 테니 아르바이트 더 하셔야 할 거라고 얘기해줬고, 그리고 왜 강아지를 키워야 하는지, 그 강아지 아들이 엄마는 일하고 아빠는 젊은 언니에게 넋 빠져 돌아다니는 동안 만붙이고 살았던 유일한 친구입니다. 존재의 중요도와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그 집에서 엔트리 5번 아니고 4번입니다. 제 친구 1번, 아이들 둘이 2, 3번, 강아지 4번, 그 남편 5번. 그래도 애들 갓난쟁이일 때 제일 힘들 때 내가 다 키워줬으니까 지금은 일도 없는 거라고 알려주고 큰애 학원 픽업해야 하는 시간 적어주고 살고 있는 집이 빌란데 옥상 물이 새니까 거기 수리해야 하고 다용도실 하수구 막혀서 세탁기 돌릴 수 없으니 아저씨 불러서 뚫어야 할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송 걸면 위자료 물어줘야 할 텐데 그 남편 이름으로는 대출 만땅이어서 불가능하니까 아가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던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던지 여튼 위자료는 알아서 주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답니다. 그날 인수인계하면서 깜빡 잊어버렸던 제사 2번, 시부모 생신 2번 날짜 적고 명절 2번에 도합 6번, 저 멀리 땅끝 마을인 시댁에 가야 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 뒤로 소식 없었다고 하더군요.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안 받아줘서 제 친구 아직 퇴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귀는 유부남 남자친구가 이혼하고 당신한테 올 것 같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대부분의 남자들 부담스러워서 처녀 잘 안 만나요. 마누라가 알게 됐을 때 잘 안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혼하라고 괴롭힐까봐 무섭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걱정되니까요. 돈 많이 들고 말도 안 통하고 신경 많이 써야 해서 안 만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젊다는 이유로 다른 건 다 감수해야 하고 돈은 다 내가 써야 하고 세대도 다르니 말도 안 통하고 이벤트 해주고 기념일 같은 거 꼭 챙겨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시집살이 아니냐고 하는 남자도 있더군요. 처녀 꼬시는 유부남들, 그런 생각 같은 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대책 없는 성격의 소유자들인 거죠. 상대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죠. 참으로 이기적인 남자들이 처녀들과 연애합니다. 풋풋한 처녀들 보면 저도 보기 좋습니다. 다들 너무 예쁘고요. 남자들도 당연하겠죠. 젊고 싱싱하고 내 지나간 청춘이 생각나고
그들의 젊음에 나도 편승해서 같이 갈 수 있을 듯한 착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하죠. 책을 선물하거나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개인적인 멘트를 하거나 처음에는 이성적인 관심이 아닌 척 헷갈리게 옆에서 알짱거립니다. 일에 도움을 주거나 뭐 그럴 것처럼 개인적인 자리를 계속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너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질렸다.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고 내 인생에 처음 찾아온 이 봄날을 그냥 보내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 나도 이젠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유부남들 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창의성도 제로죠. 그들은 어쩜 모두 다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애정 없는 결혼을 했고 한결같이 부인과 잠자리도 거의 없는 사람들의 하나같이 부인은 그저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고 아이들이 크면 이혼할 생각들이었을까요? 그들이 남발하는 멘트들 뭐 쓰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암튼 여자들 결혼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많이 재보고 고민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도 정말 고르고 골라 결혼하는 거죠.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기는 힘듭니다. 성격도 맞아야 하고 집안도 격이 좀 맞아야 하고 여자한테 존경할 만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하고 데리고 갔을 때 친구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부모님의 커트라인도 통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 부인이라고 불릴 사람인데 그냥 한두 달에 쏠리는 감정으로 결혼할 수는 없죠.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의 연애는 그게 아니죠. 그냥 좋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처녀들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안 해도 되고 책임지는 부담 같은 거 없이 순수한 감정만의 사랑이요. 사랑을 퇴색시키는 모든 절차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요. 감정만으로 시작해서 감정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정말 프리함 그 자체, 순수 감정 그 자체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마디로 상대가 누구여도 상관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제 아는 남자 후배는 이혼해서 혼자인데 여자애를 사귈 때 딱 하나만 본답니다. 결혼할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좋으면 된대요. 심지어 그 여자가 화장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귀기 시작했었죠. 다른 건 다 참는답니다. 머리가 정말 텅 비어서 입 열 때마다 통통 소리가 나도 화장 하나 잘하는 걸로 다 용서가 되더랍니다. 유부남들이 이 심정입니다. 썩 나쁘지 않으면 돼요. 조금 괜찮아 보이면 더 좋고요. 꽤 괜찮으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더 이상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요. 내가 열심히 대쉬해서 사귀게 되면 좋고 잠까지 가면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부남과 사귀는 거 정상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예 그런 사람들 모인 카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처녀들은 어쩌다가 다들 유부남을 사귀게 됐을까요? 다들 바보일까요? 유부남들 처녀한테 강합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총각들 여자들에게 많이 대쉬하죠. 근데 여자들 잘 안 넘어가요. 여자 눈엔 미숙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다들 2% 부족한 듯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여자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단체로 모아 공부 좀 시키고 싶어요. 거기에 비해 유부남들은 마누라한테 빡센 개인가외 몇 년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자 심리에 도통했죠. 기념일 챙겨야 한다는 것도 배우고 선물 같은 것도 할 줄 알고 여자가 토라졌을 때 이벤트 만들어서 감동시킬 줄도 알고 아무리 전응하라도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고 저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야단 맞아가면서 마누라한테 배운 거 밖에 나와서 처녀들에게 복습합니다. 감동이죠. 미숙한 총각들 보다가 이렇게 능숙한 남자들 보면 놀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깜빡 넘어갈만 해요. 대부분의 유부남들 직장에서 상사이거나 지위가 있습니다. 처녀들 말단이거나 신입이거나 그렇죠. 지위가 주는 무게와 권위가 그들의 자상함과 합쳐져서 환상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냅니다. 대학생 시절 제 후배 하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멋있는 남자들은 다 꽁꽁 숨어있다가 유부남으로 나타나는 거야? 꽁꽁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부남들 총각이었을 때는 똑같이 안 멋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마누라들이 그 상태로 데리고 살기 힘들어서 몇 년씩 떼 빼고 강내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자 마음 아는 거, 사람 관계에서 배려해야 하는 거, 점잖고 여유 있는 거, 잘 어울리고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 옷,
전부 다 마누라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들이 이룩한 사회적 지위도 마누라 등골 빼서 올라간 놈들도 많습니다. 씻고 닦아서 좀 사람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나와서 처녀 꼬셔대고 있는 거죠. 유부남들이 처녀에게 강한 것 또 하나, 밀고 당기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연애 잘하죠. 연애 고수들의 무수한 충고들, 밀고 당기기를 좀 하세요. 헌신적으로 하면 그냥 헌신짝 됩니다. 한마디로 상대에게 내 전부를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못 참고 만나자고 조르게 되죠. 그러니까 좀 부족한 듯, 내가 굉장히 바쁜데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듯 그런 아쉬움을 남겨야죠. 하지만 유부남은 이거 스킬로 가능한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간 남아돌고 나만 만나는 총각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녁에 만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졸라대서 사람 질리게 하는 총각들하고 다릅니다. 유부남은 새벽이라도 꼭 집에 가야 합니다. 사람을 늘 아쉽게 해요. 마누라 눈치 봐야 하니 당연하겠죠. 총각들은 헤어지고도 전화하고 잠들기 전에 1시간씩 통화하고 하루 종일 자신의 모든 동선 알려줍니다. 유부남들 만날 때는 꿀처럼 달콤하게 굴다가 헤어져서 집에 가면 감감무소식입니다. 문자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잠들기 전에 통화? 꿈도 못 꾸죠.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하고 여유 있는 주말에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작 시간 남아 돌아서 꼭 데이트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도 못하게 하죠. 사랑에서 가장 최고의 테크닉은 상대를 갈증나게 하고 허기지게 해서 그 사람을 내게 오랫동안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유부남들은 존재 자체가 사람을 허기지게 만들어요. 사실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허기진 것도 없습니다. 넘쳐서 탈죠. 부인과 애인, 여자가 둘이나 되잖아요. 양쪽에 헐레벌떡하고 있는데 그런 게 보일까요? 처음에 불같이 타올라 태풍처럼 몰아치면서 사람 혼을 쏙 빼놓고 지 감정 다 쏟고 나면 마누라 핑계대고 집에 가버려서 사람 황당하게 하는 놈들이 유부남입니다. 같이 놀다가 돌아갈 곳 없는 처녀들 기절할 노릇이죠. 날마다 만나자고 그렇게 졸라대고 내 생활 다 흐트려 놓더니 이제 마음 좀 주려니까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죠.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이쪽이 됩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아무리 본인이 연애 백단의 중원을 평정한 무림의 고수여도 유부남들과 붙으면 백전에 백패할걸요. 그들이 강한 이유 또 하나, 유부남들 정말 몸바칩니다. 처녀 꼬연해서 연애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 아낌없이 쓰고 정말 공주 대접해줍니다. 총각들처럼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나 주도권을 지기 위한 신경전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데리고 살 거 아니니까요. 평생 같이 살 거 아닌데 이 여자가 나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졌거나 좀 신경질적이면 어떻고 좀 거슬리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 성깔 고치고 습관 고치고 성향 바꿔서 천년만년 같이 살 겁니까?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신경 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냐오냐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자는 대로 해주고 지금 달콤하게 잘해주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다른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감정에 자기도 도취돼서 스스로 업된 사랑의 감정 무지하게 쏟아냅니다. 그동안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보고 배운 거 여기 와서 다 실습해 봅니다. 예전에 못 해봤던 거 해보느라 신났죠. 처녀들이 유부남 사귀다가 총각 사귀면 늘 아쉬움이 남는 이유기도 합니다. 버릇 정말 잘못된 거죠. 지인 중 아는 사람 하나는 처녀랑 사귀는데 초기에 여자가 유부남 부담스럽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집 앞에서 정말 밤새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 그날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 여자는 2년 동안 정말 꿈같은 나날들이었다고 하더군요. 평생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볼까 싶은 그런 날들이었답니다. 그렇게 좋아서 지냈는데 남자도 당연히 이혼 생각해봤죠. 여자도 남자가 이혼을 해서 올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5년째인 지금도 연애 중입니다. 연애만 하고 있습니다. 김 다 빠지고 미지근해서 차라리 안 마시느니 못한 콜라 같은 연애를 하고 있죠. 남자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와서 뭘 번거롭게 이혼하고 그런 거 합니까? 5년이나 사귀면 이젠 사랑이 아니고 습관이죠. 좋고 설레고 도망갈까 두렵고 그럴 때 무리해서 이혼도 하고 하는 거죠. 5년이나 묵은 애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부인 내치고
애들에게 엄마 뺏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유부남들, 그들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마누라를 사랑해서요? 아니요. 귀찮아서요. 남자들은 귀찮은 거 제일 싫어합니다. 처녀들은 결혼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 그거 정말 징그러운 과정입니다. 남편방, 시댁방 가보세요. 그 수많은 징징한 결혼 과정의 이야기들, 여자들만 징그러운 거 아닙니다. 여자들 징그러울 때 혼자서 조용히 삭히고 남자들에게는 우아하게 굴었을까요? 아니죠. 그 남자도 그만큼 복겼겠죠.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한번 해봐서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습니다. 콩깍지 씌어서 죽도록 쫓아다녀 결혼한 마누라도 몇 년 데리고 살고 나니 시들한데 누굴 데려다 놓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게다가 아이까지 있어요. 아이 낳는 거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며 노동이에요. 그거 대부분이 여자들이 감당하지만 남편들도 옆에서 아주 질릴 만큼 받습니다. 그거 다 다시 시작한다고요? 와. 자식, 여자들이 목숨하고도 바꾸는 것처럼 남자들도 자기 자식 소중합니다. 밖에서 만난 여자하고 바꾸기에는 급이 다르죠. 그 유부남의 마누라와 아이들은 서로 가족입니다. 본인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언니나 오빠, 동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닌가요? 그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혼하고 당장 달려올 것처럼 설레발 치지만 이혼하는 남자들 거의 없습니다. 유부남 이혼시켜 결혼하는 거 하늘에 있는 별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이혼 안 할 거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면 처녀들, 그 남자의 부인에 대해서 대책 없고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애정 없는 결혼, 준 별거에 해당하는 결혼 생활, 애 때문에 사는 관계. 그저 애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 들러붙어 있는 하잘것없는 아줌마인 거죠. 본인은 레이스 양산 쓴 멋진 신여성이고 그 부인은 시골에서 무지랭이로 한복 입고 쪽진 조강처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자기의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애절하고 신성한 사랑이고 자신의 사랑을 맡고 있는 것은 그저 애를 낳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봐줄 것 없는 그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가 그런 결혼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저 그 부인이 불쌍해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곧 정리된다고 하니까 정리될 거라고 믿으니까 기다리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부인 죽기를 기다리다가 6년 세월 보낸 사람도 봤습니다. 그 남자는 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마누라는 껍데기로 보일 겁니다. 사랑받는 님이 그 남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사람 같죠? 그저 애엄마여서 마지못해 살고 있다는 그들이 님과 헤어져서 집으로 가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같이 살지 못하는, 같이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면서 이제는 절대로 여자도 아니고 그저 내 짐일 뿐인 그 마누라. 지겹지만 애들 때문에 그저 껍데기로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을까요? 마트에 가족과 나와서 카트 끌고 다니는 남자들, 가족과 단란한 주말 여행을 떠나는 남자들, 가족과 행사에 참석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자들,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 남자들 집에서 정말 잘합니다. 마누라한테 싹싹하고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일도 잘하고 그런 남자 많습니다.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는 여자들의 남편들 특수한 경우일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님의 그 남자도 그런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남자와 그 부인 사이에는 님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이 있죠. 그 남자가 젊은 시절 어떤 꿈을 꿨고 어떤 시절을 보냈으며 그의 청춘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의 패기와 이상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 부부도 님 같은 나이를 거쳐왔고 그 시절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같이 통과해온 그 젊음은 그들 사이에 세월과 추억으로 쌓여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강한 자산이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아내들이 이혼 못하고 나이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 정말로 휘몰아치는 감정에 휩쓸려도 그 남편이 이혼 못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님이 그동안 많은 동화책과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에서 보며 동경해왔던 결혼, 그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들만의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결혼에 그야말로 꼴이 난 사람들입니다.
생활에 치이고 일상의 남루함이 지겹지만 그래서 뭔가 인생에 좀 다른 자극이 있을까 두리번거리기도 하지만 그건 그들의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고 삶이, 결혼이 그런 겁니다. 님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남자의 부인들도 한때는 님보다 더 멋졌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님이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며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님과 그 남자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사랑이요. 인종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그 대단하다는 사랑이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환하고 기쁜 그런 감정. 정말 덧 없고 실체도 없고 지나가고 나면 기억도 그냥 가물가물해지는 과학자들이 유효기간 2년이라고 밝혀낸 호르몬이요. 2년이랍니다. 유효기간 딱 2년. 그 남자와 부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함께 보낸 세월, 추억, 서로에 대한 이해, 아이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부라는 관계, 그 남자의 가족과 친구들, 그 부인의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공간,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 함께 준비하는 노후, 셀 수 없이 많은 이것들 위해 그 위대하다는 사랑보다 더 무섭고 힘세다는 정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유효기간 같은 거 없습니다. 평생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고 남은 한 명까지 죽는 그날이 유효기간 만료되는 날이에요. 그 남자는 님에게 무얼 해주나요?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요. 같이 자고요. 당신에게 해주는 거, 그 모든 거 예전에는 그 부인에게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인에게 거의 하고 있고요. 부인에게만 하지 않으면서 님에게만 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양적으로 혹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남자는 님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고 부인에게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남자는 부인에게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인 월급을 가져다 줍니다. 당연한 거죠. 그들은 부부니까요. 이 당연한 것이 님과 그 부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님과 그 부인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남자가 편하게 쉬는 곳은 님의 품 안이 아니고 아이들이 있고 부인이 쓸고 닦아놓은 집입니다. 그곳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곳입니다. 말 그대로 내 집이죠. 불같은 감정, 그거 힘들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영원히 불같이 타고 있을 순 없죠. 일상을 흔들면서 무리하면서 님을 만나는 거. 그거 조금 지나면 지치는 일입니다. 그 남자에게 님은 한때 거쳐가는 어떤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 노래가 좋더니 올해는 다른 노래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 부인이요. 그 남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사람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요. 그 남자는 하루 중에 님 생각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좋은 것만 봐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영화 예고편만 봐도 그 남자가 생각나고 맛있는 것만 봐도 생각나고 결혼 이야기만 나와도 생각나고 그럴 것 같으세요? 님처럼 하루 종일 전화 기다리고 문자 기다리고 그럴 것 같죠? 님하고 사귀던 첫 3개월은 많이 생각하겠죠. 맨날 만나자고 하고요. 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남자들 바빠요.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하고 인맥도 쌓아야 하고 가족에게도 신경 써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친가 부모 형제도 가끔은 연락해야 하고 그리고 님도 챙겨야 하고 님처럼 내 모든 거 다 팽겨 쳐놓고 그 남자만 바라보는 거 그거 미친 짓입니다. 엄청나게 손해보는 짓이에요. 님하고 헤어져도 그 남자 자기 갈 길 쭉 알아서 가겠지만 님은 그 남자랑 헤어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님이 얼마나 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남자들 여자를 돈 주고도 사려고 하죠. 그 남자가 부인 아닌 여자와 자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님한테 와서 공짜로 하고 있죠. 술집 여자한테도 20만 원씩 주기도 하면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라고요. 님은 그렇지만 남자는 그러면 안 되죠. 나를 만나서 한번 자려면 적어도 나한테 20만 원은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님이 술집 여자보다 못하진 않죠. 그러려면 비싼 음식과 좋은 선물과 호텔급에 준하는 곳에서 자야죠. 사랑하는데 그런 걸 따져야 하냐고요? 지금 몸 팔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몸 파는 것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몸을 팔면 돈이라도 벌죠. 두 분은 서로 사랑하는 보통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남자는 님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성관계를 하려면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죠. 왜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데 님만 손해보고 남자는 이익을 보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사랑이요? 나는 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님을 너무나 애절하게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한다고요. 제 사랑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저는 진심으로 님을 사랑하는데 왜 님은 제 사랑을 못 느낄까요? 사랑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 입만 나불대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선물, 나에게 쓰는 시간, 나를 배려하는 정성, 그런 것들이요. 그 남자가 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 자신을 죄스럽게 느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당연히 돈으로라도 쳐발라야죠. 그 위대한 사랑을 하는데 돈 같은 하찮은 걸로라도 보상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나불거리며 날로 먹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 냉혹한 겁니다. 사랑마저도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죠. 정말 사랑하는 여잔데 결혼할 수 없다? 나 때문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 기회를 놓치면서 내 곁에 있다. 가슴이 아프죠. 찢어집니다. 뭘 못해주겠습니까? 맘 가는 곳에 돈 간다고 하죠. 그 남자가 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그 남자가 능력에 비해 님에게 얼마나 돈을 쓰는지 잘 봐보세요. 그 남자가 님에게 쓰고 있는 돈만큼 그 남자는 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설마 해장국이나 삼겹살 따위를 얻어먹으면서 러브체어 따위가 설치된 모텔 같은 곳을 전전하고 계시진 않겠죠. 나는 자신 있어. 그런 구질구질한 자리에 가 있지 않을 거야. 사랑 따위에는 빠지지 않을 거고 사랑에 빠져도 쿨하게 사랑하되 헤어지면 되지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면 그것도 운명이지 뭐.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낳지 않는 것과 낳을 수 없어서 못 낳는 것은 다릅니다. 결혼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과 결혼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다르죠. 사람은 늘 선택의 폭을 넓혀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맞죠. 처음부터 결혼 못할 남자를 만나서 내가 선택이라는 걸 할 수도 없는 막다른 외길로 왜 나를 밀어넣습니까? 지금 인생 20몇 년 혹은 30년 정도 사셨죠? 아마 앞으로 못해도 50년은 더 살아야 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더 젊었을 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랑 따위가 문제입니까? 20대는 세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고 30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나이랍니다. 나이 40이 되면 조금 알죠. 그게 아니구나. 나이 50이 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해도 나는 중독되지 않을 자신 있어 라면서 자꾸 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던 없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약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누구든지 중독됩니다. 누구든지 중독되니까 마약인 거고요. 유부남은 그냥 마약처럼 생각하시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애초에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인간적인 호감을 이성적 호감으로 생각하는 도끼병에 자신이 걸렸을까봐 고민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님이 도끼병이 아니고 진짜 님을 꼬시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아예 애초에 싹을 키우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인 것처럼 유부남은 그저 내 상사고 내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유부남과 처녀, 그들도 사랑하고 있으므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랑, 어떤 비난도 되지 않는다? 무슨 특권 같은 개념인가요? 사회적 약속, 도덕, 법,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성인가요? 사랑하면 남을 해쳐도 되고 사랑하면 그 어떤 짓을 해도 용납이 되나요? 비난해서 뭐하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일은 비난받아야죠. 살인하면 비난받고 벌 받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살인자 비난해봤자 뭐합니까? 살인자를 비난해서 그를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하는 거죠. 저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제가 유부남을 사귀는 처녀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건 유부남을 만나서 그 부인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 다가 아니에요. 첫째는 자신을 스스로 늪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왜 그런 시궁창에다 처박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존재 자체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 자리에 왜가 있냐고요. 유부남과 사귀는 처녀, 아무나 돌 던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왜 자신을 갖다 놓습니까? 사람 마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사랑, 그거 정말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 알지만 처음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첫눈에 운명을 만나서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번개 같은 사랑을 만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하고요. 비도덕적이어서요? 아니요. 본인이 다치니까요. 너무 심하게 망가지니까요. 유부남에게 넘어가는 처녀들, 너무 무지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부재에 결핍감을 갖고 있던지 자신감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컴플렉스 하나 없었더라도 유부남과 1년만 연애하면 컴플렉스 생깁니다. 아무리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도 유부남과 연애 1년 하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아무리 애처로운 사연이 있더라도 아무리 절실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이해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유부남과 처녀의 사랑만큼 진부한 사랑이 또 있을까요? 남자가 간이라도 빼줄 듯이 시작하죠. 바로 내일 이혼하고 올 것처럼 굽니다. 불같은 감정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이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세월은 가죠. 남자는 점점 변해갑니다. 이젠 억울해서 못 헤어집니다. 그동안 세월이 아까워서 못 헤어지죠. 못 헤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마누라가 찾아옵니다. 머리채 잡히고 두들겨 맞습니다. 헤어져야지 날마다 생각하지만 못 헤어집니다. 세월이 계속 갑니다. 이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자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남들한테도 대접받습니다. 둘째는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혼하고 와야죠. 만난 첫날 이혼하고 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3, 4개월쯤에는 이혼하고 와야죠. 6개월이 지나도 이혼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합니다. 6개월이면 그 사랑이라는 게 피크를 치고 넘어가는 시점이 지났어요. 그때도 이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면서 님을 놓아주지도 않고 계속 붙잡을 겁니다. 님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심심하니까요. 여분으로 뭔가 하나 놔두는 건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여자 또 꼬시려면 힘드니까요. 처음에 투자한 거 본전 뽑아야 하잖아요. 그 남자가 처음에 님에게 했던 그 눈물 나는 이벤트를 잊지 못하고 변하는 그 사랑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그 남자의 감정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비극의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거 바닥을 칠 때까지 꼭 거기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그것도 사랑이었으니 지금이라도 손 털고 나와서 좋은 추억이라도 조금 두세요. 유부남과 사귀는 건 중독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이득이에요. 시간 더 끌다간 억울함이 더 쌓여서 정말 헤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투자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길은 더 안 가봐도 압니다. 지금 바로 멈추세요. 내 억울함 절대로 보상 못 받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의 상대분, 특히 처녀들 괴롭겠죠. 근데 어디 가서 위로받지도 못하는 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요. 그 칼로 내 배도 스스로 찔렀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라고 하소연하는 꼴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정말 아프시겠네요? 아님 치료 잘하세요? 원래 연애가 늘 꽃받치진 않아요. 좋을 때보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요. 보통의 연애도 힘든데 유부남과 연애라니. 순진하게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여기까지 왜 와 있나 황당한 사람도 있고 날마다 헤어져야 된다고 맹세를 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자신에 대한 혐오와 괴로움, 상대에 대한 원망까지 힘들어서 미치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들을 말은 하나뿐입니다. 끊으세요.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이미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건 칼 휘두르면서 나도 찌르고 그 남자의 부인도 찌르고 그 아이들도 찌르고 그 남자도 찌르는 꼴입니다. 버티고 있는 한 님을 비롯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님의 존재 자체가 흉기고 재난입니다. 그 칼을 계속 휘두르면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쩌라고요. 그 칼 내려놓으셔야죠. 이제 그만해야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남편이 처녀랑 바람 피울까봐 걱정돼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내 딸이 혹은 내 딸과 같은 사람들이 유부남 만나서 연애할까 걱정스러워 쓰는 글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도 못한 말이 남아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